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좀 공포감이 좀 조성된 그런 분위기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전의 영상에서도, 우리 셀트리온 제약 영상에서도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그 영상은 보시고 이 영상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영상은 보시고 또 저 영상은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또 둘 다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일단 적극적으로 조금 전달을 해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반도체가 먼저 스타트 끊어서 많이 올라올 때 저는 계속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야, 이게 조금 속도가, 타이밍이 좀 너무 과하지 않냐, 너무 이르지 않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디램 고정 가격이라든지 파운드리 쪽에 이제 시설 증가로 인해서, 시설 확대로 인해서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이라든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제 밸류 측면으로 미리 선반영하기에는 너무 이게 타이밍이, 시기가 이르지 않냐,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과열이 됐다라는 것을, 차익 실현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이 만들어지는 타이밍에는 이게 우리가 또 시장을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팩트는 뭡니까? 지금 미친 듯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기에서 이번 주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 주에 또 선물 옵션 만기일 미국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FOMC 회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을 만한 빅 이벤트들입니다. 이런 일정들을 우리가 꼭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개별 종목들보다 이번에 뭐가 갈 것이다, 뭐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정들과 또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개별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이나 매매를 하시는 것도 맞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판이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좋은 판이 깔려야 그만큼 수익이 더 뒤따라오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이 짧거나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요, 손실도 감안하고 감수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대응을 잘하는 거고요.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더 그만큼 챙겨가는 게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 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 반도체 선두주자로서 굉장히 또 강한 시세를 만들어주면서 스타트를 끊고, 그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코스피도 바닥으로부터 정말 많이 올라왔고요. 코스피 월봉으로만 놓고 보시더라도 월봉이 거의 지금 16%, 17% 가까이 상승을 보여준 거는 진짜 역대급으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다못해 최근 몇 년만 놓고 보더라도요. 아무튼 이런 좋은 흐름 속에서 저는 사실 지금 같은 시장을 마냥 즐기고 반길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어요. 오늘 꼭 이렇게 조종을 받아서가 아니고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그래도 도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그런 어떤 포커스가 어느 부분이냐면요. 종목별로 수익을 잘 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투자해서 이런 매매가 됐든 투자가 됐든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시장이 빠졌을 때 대응하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서 시장으로 인해서 종목이 영향을 받았을 때 그냥 개별 종목만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개별 종목이 잘못돼서 빠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그냥 더 가져가도 될 만한 상황에서 버려버리거나, 혹은 반대로 시장이 대폭락이 예고가 됨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못해서 손실이 너무 커져버리는 상황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개별적인 기업의 어떤 주가 영향이나 주가 동향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이익과 손실을 안겨다 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게 70%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이 7할 이상이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분위기 파악이라도 좀 하고 계셔야 개별적인 종목들도 성과가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항상 녹화를 할 때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 듣고 있지 않거나, 물론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분명히
이런 하락장이 오거나 할 때는 성과가 달라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꼭 돈을 벌었다가가 성과가 아니에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미리 알고 방어를 해서 그런 것들을 추후에 나중에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남들은 30% 손해볼 때 우리는 5% 10%만 손해보는 거. 이것도 성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꾸 이 종목을 제가 들추고 싶지는 않지만 죄송하지만 자꾸 들추고 싶지는 않지만요. 자, 시즌이라는 종목도 우리는 원래 이날 제가 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이때 당시에 판단이 좀 흐려서 제대로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결국에 이날 여기서 잘랐잖아요. 그렇죠? 이날 여기서 잘랐습니다. 이 캔들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얼마큼 더 빠졌습니까? 그 뒤에 거의 25%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손절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런 날. 그쵸? 왜? 진짜 답이 없나? 20만원 깨는 순간부터 투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0만원도 깨겠어 했지만 20만원 깼잖아요. 이때부터 투매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절을 한 날부터 25%가 더 빠졌는데, 그러면 남들은 우리가 들고 있던 단가 대비해서 남들은 30% 40% 손해볼 때 우리는 그 절반, 뭐 한 10에서 15% 사이 이렇게 손실을 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 종목을 이렇게 하락 추세에 놓여졌다라고 했을 때,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서라도 손실을 인정한 사람이 승리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25% 복구하고 30% 40% 복구하는 게 편합니까? 10% 15% 복구하는 게 편합니까? 10% 15% 복구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하락장이든지 혹은 하락을 어쩔 수 없이 면치 못할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먼저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손실을 안 볼 수는 없지만 남들 대비해서 손실을 적게 보는 것도 하락 중에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로 다시 좀 돌아와 보고요. 제가 그리고 앞전 셀트리온 제약 영상에서 좀 브리핑을 해드렸던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 위기감과 공포감을 가질 만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시장이 빠질 때는 환율이 됐든지 장단기 금리가 됐든지 또다시 뭐 안전자산이 됐든지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는 어떤 경기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연결고리들이 같이 움직여주면은 이거는 경기적으로 뭔가 위기 혹은 호황기를 맞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요, 그 나라 국가의 어떤 단독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들이 같이 움직일 때는 우리가 또 폭넓은 시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위기감과 공포감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경제적으로 경기적으로 위기가 찾아온 건 아닙니다.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을 거면 진작에 다 받았어야 되는 거고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시장은 넓게 봤을 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고요. 미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이미 부양책이 투입이 될 거는 알고 있어요. 단 시기가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은요, 상승을 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감들이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낸 이유를 보면요, 이런 기대감 플러스 여러 가지 기대감 플러스 외국인들이 집 나간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막 외국인들이 대형 매수를 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이러한 매력을 가지고 지금 국내 시장을 사들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물론 환율에 따른 차익으로 인해서 신흥국 통화 강세로 인해서 신흥국들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편입하고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은 많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샀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샀냐? 근데 사실 왜 샀는지는 저도 몰라요. 이런 거는 이유를 그냥 핑계 삼아서 찾는 거지, 찾고 싶은 거지, 정확한 원인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외국인이 이것 때문에 샀다? 없습니다. 다 추정이고 추종입니다. 자, 어쨌든 외국인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의 대형주들을 집중적으로 타겟 삼아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인덱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요, 보통 특징적인 거예요. 물론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일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뭐 이제 경기의 전체적인 뷰를 놓고 볼 때는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은 인덱스를 추종하는 것들을 많이 좀 편입을 해요. 그래서 인덱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뭐 ETF가 됐든 ETN 상품이 됐든 또 개별 종목들이 됐든지, 그럼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축 삼아서 매수세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이제 인덱스를 타겟 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를 타겟 삼아서 또 현물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를 타겟 삼아야 되겠습니까? 대형주들. 그렇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과하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상승을 만들어 온 게 외국인이라는 거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의 주가 동향은 어때요? 오늘 주가 동향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 오늘만 하더라도 어제는 개인이 거의 1조 원 정도, 오늘은 코스피에서만이라도 개인이 1조 1천억 원 정도, 이틀 동안 거의 2조가 넘는 금액을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개인이 매수를 했으니까 뭐 그래도 받아줬네, 많이 샀네, 이게 맞는 관점일까요? 그동안의 상승을 끌어왔던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일어났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후자를 맞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개인이 샀네, 개인이 잘 받았네가 아니라 어제는 시장이 좀 버텨주니까 개인이 잘 사고 샀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개인이 1조 원치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그래도 버텨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이유를 만들고 싶은 거고요. 개인이 뭐 시장을 그렇게 버티겠다? 그럼 오늘은 왜 못 버텨요? 오늘은 왜 못 버팁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기관 쪽은 계속해서 선물을 하방을 쬐고 있었고요. 자, 해지로 약간의 콜옵션을 좀 편입을 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저건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추정입니다만,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지금 어제부터 해서 대량으로 차익 실현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제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겁니다. 뭘? 차익 실현을.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뭐예요? 시장 조심해야죠. 자, 하락 이유가 뭐냐? 대형주들이 집중적인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부터 포착이 됐잖아요. 그걸 개인이 받았네? 들어왔네가 아니라 그동안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추가 랠리를 어떻게 더 이어갈 거예요? 물량 넘기고 있잖아요. 차익 실현 시작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개인의 초점에 두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만들어 온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거죠. 작품을 만들어 온 주체에 대한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소 억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상승을 할 때는 그 주도했던 개별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상승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 그냥 연관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조금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 저 삼전 하이닉스만큼 끌어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개별 종목들만 상승을 보여왔는데, 근데 웃긴 게 진짜 더럽고 치사한 게 지금 하락장 오늘 때려 맞았죠. 근데 하락장에서는 왜 주도하고 있던 개별 종목들만 하락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는 그 왜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왜 플러스 알파로 같이 빠지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억울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하락장에서는 주도하던 개별 종목들이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개별 종목들도 다른 종목들까지도 투매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잘못된, 제가 전 영상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타자를 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장에서 주도하고 있던 종목들이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니까 주도 종목들이 하락을 메인으로 보이고 있지만 개별 종목들도 투매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약간의 이런 억울함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긴 합니다만, 자, 이럴 때 우리가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나? 물론 장기적인 관점은 제외하고요. 자, 보통의 상승장에서는요, 이미 상방으로 가기 위한 힘이, 그 텐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뭘 사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잠깐만 버티고 하루 이틀만 버텨주면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상승 시장에서는 그만큼 시장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매수세가 굉장히 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비중을 조금 더 싣더라도, 자, 비중을 조금 더해요. 비중을 조금 더 싣더라도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왜? 일정 구간에서의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4,100원에 샀는데, A라는 종목 4,100원에 샀는데 4,000원을 깨면은 기술적으로 이거는 하단 박스권으로 진입을 할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맞게 딱 그냥 손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상승 국면에 놓여져 있는데 내 종목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걔는 그 지금 추세에 맞지 않는 종목인 거잖아요. 그 시장에서 트렌디함을 못 따라가고 있는 종목인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렇게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뭐 분할로서, 그리고 또 상승할 때는 분할로 계속해서 익절을 해요. 한 번에 내가 꼭대기에서 팔 생각하지 말고 분할로서 차근차근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서 잔량이 남는다. 그러면 계속 오버나잇을 좀 해봐도 돼요. 상승장은. 그렇죠?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하락장에서는 비중을요, 전체적으로 축소시켜야 돼요. 내가 종목을 굳이 사고 싶다, 매매를 하고 싶다, 비중을 좀 축소시킨 상황에서 손절을 조금 더 열어두는 게 좋아요. 왜? 4,000원을 지켜야 되긴 지켜야 돼요. 근데 시장으로 인해서 4,000원을 살짝 깨고 올려준다? 이럴 때는
아랫꼬리를 만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아랫꼬리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오늘은 시장 때문에 빠졌으니까 내일은 그만한 하락폭을 다시 한번 다 만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비중을 좀 작게 잡고 손절을 조금 더 열어두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그러면서 핫한 종목들이나 혹은 그동안 좀 굉장히 과하게 상승을 보여왔던 종목들은 그냥 이거는 빨리빨리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미 투매가 투매를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뭐예요? 오늘 셀트리온 형제들 같은 종목들,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오늘 내가 단타치로 들어갔어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빨리 잘라내는 게 승리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번 영상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좁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에 대한 것들을 분위기 파악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서 가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이해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제 영상이 사실 그 지속 시청 시간이 좀 괜찮게 나옵니다. 말도 빠르고 중간에 쉴 틈이 없어서 그런지 꾸준하게 또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잘 들어주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께 뜬금없지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고요. 자,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벤트가 내일까지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딱 나왔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자리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신규 기준으로 선착순 100분을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마감이 되고 기존 회원님들이 연장해 주시는 건 여기 선착순 100분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일이면 딱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돼서 여러분들 오늘까지예요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또 고민하실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내일까지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물려 있다가 진짜 막 한참 물려 있다가 몇 년이 막 걸려서 본전 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헬릭스믹스, 죄송하지만 자꾸 나와요. 헬릭스믹스 차트가 굉장히 극단적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주분들께는 좀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어 헬릭스믹스 내가 진짜 14만원 요런 라인에 사고 있다, 들고 있다. 이게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근데 2년, 앞으로 2년, 3년 지나요. 총 4년, 5년이 소요돼서 진짜 운 좋게 본전이 왔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유형은 좋아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진짜 내가 욕심 안 내고 그래 뭐 여기서 다 때려 맞아서 반토막 나서 50% 손절을 했다. 뭐 좋습니다. 그러면 50% 손절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1%의 수익률만 챙길 수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 복구 못했을까요? 1년 동안? 1년 동안 지금 복구 못했을까요? 1년이 뭐예요? 거래일만 지금 298거래일인데 그쵸? 1%씩만 챙겼어도 300%입니다. 복리로 했으면요 그 수익률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있는 종목, 이게 물려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거는 물려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물려있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죠. 왜? 이미 어떤 재무적으로, 실적적으로, 펀더멘털 측면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성장을 하는데 그 와중에 기대감까지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 좋은 현상이 일어난 건데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준 밸류 대비 현재 사업 내용 대비 밸류로 계산을 하면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이거는 차익 실현을 좀 해나가자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회원님들께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침에 일부러 제가 자 공식 추천주는 아니지만 만원 단위로 분할 매도를 추천드린다. 9시 5분 4분 요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3분하고 4분 사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6만원 깨면 반매도, 또 15만원 깨면 반매도, 14만원 깨면 반매도 이렇게 매도를 계속 해라. 줄 때 챙겨라.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어버버 당황하지 말고 그냥 구간별로 기준에 맞게끔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그쵸? 69% 매도 한번 하고 63% 매도 한번 하고 50% 매도 한번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구간별로 여유롭게 챙길 건 다 챙길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인 거라서 뭐 여러분들 참고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냥 저의 주식 시장을 계속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왜?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제일 좋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 한 종목 가지고 30% 40% 땡기기를 기대하지 말자. 물론 운 좋으면은 분할 매도하면서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주가 등락률이 하루에 평균 3%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3%가 됐든 4%가 됐든 하루에 5% 3% 4%만 챙겨봐요. 그럼 이 금액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12%까지 같이 터지면 이렇게 또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누적으로 30% 챙기는 게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그날 내가 맨날 30% 20% 먹겠다고 뛰어드는 거는요, 그만큼 리스크도 크잖아요. 20% 먹겠다고 들어가면 20%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3% 먹겠다 들어가면 3%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잃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회원님들을 케어를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왜? 직장이 있으시고 하신 분들, 계획적으로 일이 있으신 분들은 또 계속 매매하고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는 조금 느긋하게 가져가는 종목들, 그거 외에는 이렇게 스윙 패턴으로 주력 삼아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매일매일 몇 퍼센트가 되든지 꾸준하게 그냥 수익을 챙겨가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 진짜 좋지 않아서 엄청 폭락장이 온다? 그건 누가 더 빠르게 손을 떼냐의 차이죠. 손실을 안 볼 수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손실을 최대한 덜 안겨드리는 게 또 하나의 어떤 저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 잘하고 계시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누적으로 쌓여왔을 때, 차곡차곡 잘 쌓여왔을 때 진짜 나중에는 좋은 성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이번 달 정산 해가지고 또 보시면 11월 한 달 매매하신 게 수익 보신 게 또 2천만 원 수익 보시면서 다음 달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네요. 충청도 분이신지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만. 자, 그러면서 또 여기 보시면 5월 달부터 12월까지 해서 이분도 20만 원 벌 때도 있고 60만 원 벌 때도 있고 100만 원 200만 원 벌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쌓이니까 7,800만 원, 한 번에 7,800만 원 1억을 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꾸준하게, 여러분들 주식시장 맨날 돌아가잖아요. 꾸준하게 수익을 챙겼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190만 원 손해를 보셨었어요. 근데 누적으로 지금 점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쵸? 9월부터 저랑 함께 했는데 3개월 만에 수익으로 전환이 됐대요. 이분이 한 번에 복구를 하던가요? 아니죠. 근데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오다 보니까 그동안 손해를 봤던 것도 복구가 되신 거예요. 이런 게 단타수정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절 할 거 해요. 할 거 합니다. 저는 손절 무조건 안 하냐? 아니에요. 할 거 해요. 하지만 할 걸 하더라도 그만큼 또 빠르게 복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와의 어떤 저의 큰 장점이지 않나. 제가 제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큰 장점이지 않나. 단점은 좀 마음이 좀 여려가지고요. 제가 보기보다 마음이 좀 여립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어떻게 들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그런 게 좀 약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만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다 같이 죽어요.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더 과감한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담아드리지는 못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고 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또 하락장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천주보다도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벤트는 내일까지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하루에 진짜 내가 뭐 많은 비용 아니잖아요. 이게 한 번에 내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하루로 계산하면은 이벤트를 진행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하루에 5,000원도 안 하는 금액을 지불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 자료라든지, 주식은 학원이 없잖아요. 맞죠? 하다못해 학원을 가더라도, 내가 취미생활로 학원을 하더라도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헬스장만 가더라도 한 달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대까지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3개월에 44만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인 거죠. 그러면서 돈을 벌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굉장히 또 내가 잘 또 대응을 하면은 또 여유로운 풍족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정신 건강에도 좋겠죠. 그래서 정신적 트레이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헬스만 트레이딩 받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의미 부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괜히 또 막 여기저기 뭐 영업하고 막 자꾸 여러분들 전화해서 귀찮게 하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오셔서 대응하실 수 있고, 또 저랑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편하게 또 소통하면서 즐겁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 좀 부담스럽지 않은 단가,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벤트 내일까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